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경제개발기 증권시장의 기반 정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식민지 말기에 사실상 운영 중단되었던 증권시장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이 결과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여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증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채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에서는 1950년대와 비교해 볼 때 1960년대 초기의 증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초래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식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증권거래법 제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주식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증권시장의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의 제정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1962년 5월 증권파동과 주식시장 동향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주식시장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권파동의 배경, 원인 등을 살펴보고, 그 이후 증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고 주식시장의 동향은 어떠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자본시장 육성법과 한국투자개발공사의 설립입니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자본시장 육성법이 제정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투자개발공사의 설립 목적과 의의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표는 1960년에서 1962년까지의 증권 종류별 거래 실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195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액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1962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 증권 거래액은 국채 파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1960년의 거래액은 1950년대 후반의 평균 거래액을 약간 하회하는 16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1961년의 거래액은 18억 3,600만 원으로 1960년에 비해 14%나 증가하였고, 1962년의 거래액은 193억 9,900만 원으로 1961년에 비해 무려 957%나 증가하는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62년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60년대 초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종류가 국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1950년대의 증권시장은 국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평균적으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였고 주식은 18%였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추세는 1961년까지 이어지다가 1962년에 급격히 역전되어 1962년에 주식 거래 비중은 97%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최소한 1970년대 후반까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령 1965년에 주식 거래 비중은 98%였고 1970년에는 92%, 1975년에는 96%, 1979년에는 72%를 기록하여 1960년대 초를 전기로 하여 증권시장이 주식시장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1년에서 1962년까지의 월별 주식 거래 비중의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주식 거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후반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1년 전반기에는 주식 거래 비중이 10%를 전후하여 등락을 보였고, 이런 추세는 6.8%의 비중을 기록한 1961년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식 거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1961년 11월에는 36%, 1962년 1월에는 78%를 기록한 다음 잠깐 감소하다가 1962년 4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62년 12월에는 99%를 기록하여 사실상 1961년 후반부터 주식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증권 거래소에서 국채가 주식과 함께 유통되는 것이 갖는 한계입니다. 주식과 국채는 분명히 다른 성질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회사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의미하는 주식은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계속 유통될 수 있지만, 채권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증권인 국채는 증서에 기록된 기한 내에 채무를 청산하면 유통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배당과 거래로부터 벌어들일 수익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커다랗게 변동하는 주식과 달리 국채 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해져 있는 국채는 안전자산으로서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증권시장에서 국채가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될 만한 주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메꿔 유통되었던 것이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였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950년대에는 국채가 계속 발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증권시장에 유통되었던 국채는 건국 국채였습니다. 이것은 신생국의 건국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에는 건국 국채가 계속 발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증권시장의 여건은 변화했습니다. 우선 박정희 정부는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금을 정부로 흡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국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증권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건국 국채는 1963년 1월에 발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적극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총 투자액은 3,215억 원이었고, 이 중에서 국내 자금, 즉 내자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 것은 전체의 72%인 2,326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우선 박정희 정부는 1962년 2월에 국민저축조합법을 제정하여 지역별,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저축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저축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였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1962년 6월에는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시중자금을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긴급금융조치법 제15조에 따르면 통화개혁을 통해 봉쇄된 예금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개발기관으로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당시 경제 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규모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없이 민간으로부터 동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의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에게 매력적인 수단이었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주식시장을 적극 육성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채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식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증권거래법 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